여러분, 학교에서 진짜로 통하는 교육이 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훌륭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하지만 정작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는 멈칫하게 되잖아요. 오늘 다룰 마이클 배시의 통찰력 있는 연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교육 현장에서 진정으로 유효한 연구란 과연 무엇인지 그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 대해 지금부터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하지만 꽤나 무거운 딜레마 하나를 던져볼게요. 우리 아이들의 그 복잡한 교육 과정을 과연 딱 떨어지는 통계 공식 하나로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책을 짤 때 자꾸만 깔끔하고 객관적인 숫자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만요. 과연 그 차가운 숫자들이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교실의 진실을 모두 담아낼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1996년 하그리브스가 남긴 아주 단호한 말이 있습니다. 교사가 교수법을 X에서 Y로 바꾸면 무조건 성과가 좋아진다는 걸 결정적으로 입증해라. 네, 들으신 그대로예요. 이게 바로 정부나 정책 입안자들이 연구자들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이른바 실증주의적 모델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문장입니다. 교사가 X라는 행동을 하면 무조건 Y라는 결과가 수학 공식처럼 튀어나와야 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과연 현실적인 기대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흐름입니다. 먼저 완벽한 데이터라는 그 헛된 신화를 깨볼 거고요. 교실의 진짜 현실을 들여다본 다음 도서관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석사 논문 의식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으로서 퍼지가 가진 놀라운 힘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사례 연구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완벽한 데이터의 신화입니다. 이것만 봐도 양측의 기대치가 얼마나 팽팽하게 엇갈리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대중들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보통 객관적이고 숫자로 딱 떨어져야 진짜 과학이지? 라며 실증주의적 관점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계에서 뛰고 있는 질적 연구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복잡한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황을 해석하고 다각도로 접근하는 질적 관점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확신하거든요. 기대치가 시작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실제 현장은 어떨까요? 두 번째 파트, 교실의 현실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스릴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정부를 향해 아주 날카로운 직구를 날립니다. 숫자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학교 효과성 연구들이 현실을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시켰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얽힌 교육 문제를 단순히 숫자 몇 개로 퉁쳐서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이건 그냥 틀린 분석을 넘어 교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위험한 짓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A를 하면 무조건 B가 나온다는 식의 뻔한 공식이 왜 교실에서는 번번이 박살날까요? 간단합니다. 교실은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저마다의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부대끼고 있습니다. 가진 능력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천차만별이죠. 인간이 가진 이 무수히 많은 변수들을 어떻게 단순한 수학 공식 하나에 다 구겨 넣을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실제로 이 연구들을 뼈빠지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죠. 세 번째, 이른바 석사 논문 의식입니다. 1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뭘로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1996년 영국의 한 평가기관에서 단 4년 동안 검토했던 교육학 관련 논문과 저서의 개수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얼마나 방대하고 미친 듯한 규모의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학, 과학, 미술은 물론이고 학교 경영부터 기회균 등 같은 거버넌스 문제까지 진짜 교육계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엄청난 연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뼈아픈 핵심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수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밤을 새워가며 쓴 이 피땀 어린 1만 편의 석사 논문들 도대체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이게 진짜 학교를 바꾸고 있긴 한 걸까요? 그 씁쓸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 있는 대학원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 교육학 석사과정 학생의 깨달음이 참 재밌습니다. 처음엔 연구라는 게 그저 딱딱하고 따분한 통계의 연속일 줄 알았는데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거죠.
차가운 숫전오름 이면에 있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질적 연구의 진짜 매력을 발견한 겁니다. 또 다른 학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질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피부로 느낀 거예요. 진짜 교실의 모습은 통계표의 숫자보다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스토리텔링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토록 엄청난 열정을 바쳐 연구를 완성해 놓고도 결국 이게 학위 취득을 위한 단순한 통과 의례로 쪼그라들고 만다는 사실이죠. 심사위원들 눈치 보느라 유명학자 이름 한 번 더 집어넣는 권위자에게 절하기나 나중에 공격받을까봐 미리 핑계를 깔아두는 모래주머니 쌓기 같은 학계의 허례허식의 에너지를 다 뺏겨버립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엄청난 시간과 희생을 치러 탄생한 그 소중한 대작들이 결국 세상에 빛도 못 본 채 대학 도서관 책장 구석에서 조용히 먼지만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꽉 막힌 상황을 뚫어낼 대안은 뭘까요? 네 번째 파트, 마이클 배시가 제안한 아주 기발한 해결책, 퍼지의 힘을 소개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내용의 진짜 핵심입니다.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존의 통계적 일반화는 이 교역법을 쓰면 성적이 오를 확률이 정확히 50%입니다. 라고 딱 잘라 확언합니다. 반면에 배시가 제안하는 퍼즐 일반화, 즉 약간은 모호한 이 접근법은 질적인 추정을 던집니다.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성적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아주 유연하게 말하는 거죠. 퍼즐 일반화의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짚어볼까요? 이건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오만하게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무한가가 가능하다,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열어두는 열린 결말 같은 질적 추정입니다. 에이, 너무 두루뭉술한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교육 현장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무조건 통합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1000배, 10,000배는 더 정직하고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주원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학교의 진실 자체가 본질적으로 무척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교실에서는 X라는 교육법을 썼다고 해서 예외 없이 모든 학생에게서 Y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마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싶다면 당장 그 단정적인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서 이 복잡하고 다소 모호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다섯 번째, 사례 연구의 재구성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례 연구라고 하면 보통 어느 학교에서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대? 하는 단편적인 에피소드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배시의 비전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질적 사례 연구가 단순히 이야기를 넘어서 실제 교육 정책을 바꾸고 선생님들의 교수법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이론 탐구의 엔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사례 연구는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배시는 이 연구를 엄청나게 탄탄하게 만들 5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쫙 깔아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연구 윤리를 세우고 결과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격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런 다음 빈틈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깐깐한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됐음을 입증하는 일종의 감사증명서까지 딱 박아 넣는 거죠. 어때요? 이 정도면 정량적 통계 연구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치밀하고 엄격하지 않나요? 오늘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께 새롭고 흥미로운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탁 칠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교육정책, 과연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차가운 통계 숫자의 바탕을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땀 흘리는 교사와 수많은 아이들이 부대끼며 만들어내는 조금은 모호하더라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진짜 교실의 진실의 바탕을 두어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각자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핵심 분석은 여기서 벅차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